근데 1번이 여기 오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그러므로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는 몇 개? 3개. 예.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동자순열, 동자순열 하기에 앞서서 조합을 좀 가르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인가요, 여러분 교재로? 네, 우리 조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를 좀 하고 가도록 하자. 자, 조합 공식. 선생님이요, 순열 공식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NPR이라고 가르쳤죠. 중복 순열 공식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N-R이라고 가르쳤죠. 조합 공식을 맨 처음에 조금 언급했었는데 뭐였습니까? NCR이에요. 예, 조합은요, 컨비네이션의 약자인 C를 써서 NCR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NCR의 의미는 뭐야?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상식으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야, 조합이 훨씬 어려워. 순열이 더 쉬워. 그래서 순열부터 배우는 거야 라고 했죠. 왜? 조합 공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 있어? 뽑으면 조합이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순서를 배열하면 순열이 되네 이건데, 우리는 수학계에선 역으로 가요. 순열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서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조합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런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조합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놓은 후 뽑아놓은 R개의 원소에 순서를 부여하면 얘는 바로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지요. 맞습니까? 예. 뽑아놓은 R개 원소에 순서를 부여하면 순열이 돼요. 그래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뽑았으니까 NCR이지. 그치? R명이 이제 있는 거야. 그 R명에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할 거야. R명에게 순서를 부여할 거야. 그럼 그게 바로 뭔데? 서로 다른 R명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R 팩토리얼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NPR이다예요. 결론, 우리는 NCR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R팩분의 NPR로 구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너희들이 공식을 잘 외워야 돼. 자, NPR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얘가 순열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뭘 배웠습니까? 원순열 배웠지? 원순열은 뭐분의 뭔데? R분의 NPR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염주순열 배웠죠? 염주순열은 뭔데? 2R분의 NPR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각형 순열을 배웠습니다. 자, 다각형 순열은요, 자, 원순열에다가 뭔 짓을 하는 거야? 하, 밀, 위, 다를 곱해주는 거였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배우고 있어? 조합이라는 애를 배울 거예요. 자, 조합은 어떻게 한다? 순열에다가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비슷하지? 예. 그래서 혼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개념을 보고 또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흥미로운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에 순서를 집어넣으면 순열이 되죠. 맞나? 근데 순서를 어떻게 집어넣었어, 우리가? 곱하기 R 팩토리얼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순열에다가 순서를 무시하면 조합이 되지. 맞아? 순서를 무시하는 행위 어떻게 발생했는데? 나누기
알팩토리얼이에요. 아, 그렇구나. 순서를 부여할 때는 곱하기 알팩토리얼, 순서를 무시할 때는 나누기 알팩토리얼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될까요? 됐나요? 네.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야. 자, 이제 다시요.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23페이지인가요? 네.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개념은요. 개념의 제목은 동자 순열이에요. 동자 순열. 이거 무슨 소리 같아? 아기 스님이야? 아니지. 동자 순열. 무슨 말의 줄임말 같아? 동자 순열. 같은 문자. 같은 문자 순열이에요. 같은 문자 순열이에요.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자. 같은 문자를 포함한 경우의 순열. 같은 문자를 포함한 경우의 순열. 같은 문자를 포함한 경우의 순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자 순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n개 중 같은 것이 각각 P개, R개, Q개, R개, S개가 있을 때 이들 n개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요. 자, n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n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게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P팩, Q팩, R팩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S팩토리얼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자, 저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것은 뭐야? 똑같은 문자 사이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지. 순서를 없애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P, Q, R 땡땡땡 더하기 S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하면 N이 나와야 한다예요. 물론 1 같은 숫자, 1 팩토리얼 이런 건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22, 33 이 7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정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럼 7개니까 우선 7팩이야. 그런데 같은 문자가 3개, 2개, 2개 있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계산은 안 하셔도 돼요. 식만 세면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볼 수... 예. 별건 아니고요. 그 3팩토리아, 2팩토리아, 2팩토리아는 서로 곱해준다는 의미죠. 네, 곱해준다는 의미예요. 네, 3팩, 2팩, 2팩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보세요. 되셨습니까? 예. 7개의 문자를 전부 일렬로 배열한대요. 7팩토리얼 되겠죠? 그런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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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같은 문자가 보이네요.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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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사이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를 없애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동자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예. 자, 우리요, 이 경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동자 순열의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인데, 사실 우리 이거 옛날에 좀 배웠지. 맞아? 중학교 때 이 녀석을 가르치는 개념 좀 설명할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와우, 여기다 대고서 이제 성 거가지고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했죠. 여기 1, 여기 1, 1 더해서 2 1하고 3, 1하고 2 더하면 3
여기 1이니까 더해서 3. 여기 1이니까 더하면 4. 3, 3 더하면 6. 1이니까 더하면 4. 맞죠? 자, 그리고 여기 1이니까 더하면 5. 자, 그래서 여기도 1인데 여기 더하면 몇 되겠습니까? 예. 5가지 경우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1이야. 더하면 몇 되겠습니까? 6 되겠습니다. 자, 4하고 6 더하면 몇이에요? 10이에요. 6과 4 더하면 몇이에요? 10이에요. 10과 5 더하면 몇이에요? 15. 더하면 20. 더하면 15. 더하면 35. 더하면 35. 15하고 6을 더하면 21. 요거 2개 더하면 56. 35, 35 더하면 70. 70에다가 56 더하면 126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경우는 126가지 경우야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중학교 때 했니 안 했니? 한 사람. 예. 한 사람 있고 여기 2사람 안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더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고등수학이야. 고등수학에서는 얘를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자, 최단거리로 가야 되지. 최단거리로 A에서 B까지 가려면 순서는 모르겠지만 가로가 몇 번 가야 돼? 무조건 5번. 세로가 모두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 나는 가로로 가는 걸 A라는 문자로 대신해서 해석할 거야. 그리고 세로로 올라가는 건 B라는 문자로 해석할 거야. 그러면 얘는 몇 개 사용해야 돼요? 5개가 있으면 되고, 얘는 몇 개 사용해야 돼요? 4개만 사용하면 되지. 예를 들면 A, A, B, B, A, A, B, A, B 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이 문자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A, A, B, B 또 뭐야? A, A, B, A, B 하고 B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거 뭔지 알죠? 서로 다른 몇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고 있어요? 9개의 문자. 그런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5개, 4개. 이런 식으로 동자 순열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야. 되겠나? 그럼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9팩, 5팩 서로 나누면요. 5팩까지 사라지니까 9, 8, 7, 6, 5, 4, 3, 1, 5, 4, 3, 1 사라지겠죠? 4, 3, 2, 1, 4, 2, 8, 3, 3은 9. 그래서 7, 3, 21에 6, 6이 12, 126이라고 엄청 쉽게 답이 나오지. 그럼 너희들 여기서 대고 1, 1, 2 이렇게 풀래? 동자 순열로 풀래? 동자 순열로 푸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의 길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동자 순열 문제다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 좀 적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동자 순열로 어떻게 푼다?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눈다. 엄청 쉬워요. 5개, 4개? 더하면 9팩이네. 5팩, 4팩으로 나눠야지. 끝! 되겠죠? 자, 그런데 주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A, 첫 번째 줄에 적는 거야. 땡땡.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행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행위.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B. 다음 줄에 B 땡땡.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행위.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행위. 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적겠습니다. A, B는 길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A, B는 길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A, B는 길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A = B 인 정사각형에서도 동일하게 푼다. A = B인 정사각형에서도 동일하게 푼다. A = B인 정사각형에서도 동일하게 푼다요.
가끔 이 문제 가르쳐 놓으면 꼭 가서 선생님 정사각형이에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길이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A, 위쪽으로 가면 B. 되겠습니까? 행위의 문제다야, A, B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확장형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예. 보통요, 수능의 시험이 나오면요, 그 24페이지, 예, 그런 아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24페이지 아래 있는 두 번째, 기타 동자 순열 응용 문제의 예라는 문제 보이지? 자, 지금부터 그 문제를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순열 문제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네. 풀어보자. 졸면 안 돼서야. 아니, 밑에 있는 문제요. 네. 위에 있는 문제 아니에요. 밑에 있는 문제 보셔야 돼요. 답을 혹시 내신 분은 몇 개 아니에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분 답 냈어요? 여덟 가지 아니에요.
14가지 아니에요. 참고로 14개보다 많아요. 같이 할까? 자, 너희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자, 동자 순열의 핵심은요, 행위에 음자를 붙이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행위에서 가로로 가는 거엔 A라고 붙였지. 그리고 세로로 가는 거엔 B라고 붙였지. 맞습니까? 그 행위에 A, B 같은 동자가 붙는다라는 걸 너희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게 핵심 개념이야. 근데 지금 그 동자의 개념, 즉 행위에다 이름을 붙이는 개념은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그리면서 외우면, 그리면서 막 하면은 답을 내기 되게 힘들겠지. 왜? 빼먹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뭐 그래서 푼 사람 있어? 선생님 이 정도 힌트 주면 풀 수 있을까? 행위에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하면 풀 수 있을까? 안 돼? 같이 갈까? 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의 집합 S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선요, 이 집합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지. 자, 저거 딱 보니까 난 저 집합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볼까? 예, 2사람 있네요. 자, 저 집합의 의미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S라는 집합은 점들의 모임이야. 근데 앞에 오는 문자와 뒤에 오는 문자가 모두 정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격자점 집합이란 얘기예요. 자, 무슨 집합이란 얘기다? 격자점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격자점이 혹시 뭐냐 이러면 또 선생님 저 격자점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격자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수 1이 있어요. 여기에 2가 있어요.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점은 점인데 어떤 점들이냐면요. 요거 원래 점선으로 구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연한 흰색 실선으로 긋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정수 부분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금을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금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바로 요 위치에 있는 점들 있지? 요 점들만 모두 모아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집합의 표현이야. 즉, 우리는 요런 점들을 보통 뭐라고 부른다? 격자점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즉, 격자점 집합이에요. 자, 그래 격자점 집합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뭐래요? 집합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는 다음 규칙을 만족시킨다. 자, 점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점 Q로 이동할 때 점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봐. PQ,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있지. 맞아?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있지. 맞아?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있지? 맞아? 오, 1인 경우는 가로, 위, 아래 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자, 루트 2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했지. 맞아요? 그래서 루트 2로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예,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치? 행위는 이렇게 총 7개의 아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총 8개의 행위가 가능한 상태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자, a는 마이너스 2,0이랍니다. 오, a라는 점은요, 바로 요 점 되겠네요. 자, b는요, 2,0이래요. 요 점 되겠네요. 자, 여기에 4번만 점프해서 이동한대요. 즉, 이런 행위 중에 4번만 거쳐서 이동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 이렇게 막 거꾸로 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이쪽으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오, 4번 이동하면 얘는 되지. 그래서 얘는 내가 써먹을 행위예요. 자, 얘 위쪽으로 막 가면 돼? 안 돼? 위쪽으로 가면 4번 만에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위쪽으로 단 한 번만 가도 안 되지. 맞아요? 그래서 얘도 버리는 애예요.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원리로 버리는 애예요. 그럼 얘는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가는 거 써먹을 수 있죠? 그래, 소프트웨어 미안해. 사라지기 바래. 사라지기 바래. 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써먹을 수 있어요. 얘는 써먹을 수 있어요. 얘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8개의 행위 중에서 자, 지금 문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애를 보니까 몇 개의 행위가 나온다? 3개의 행위가 나와요. 이 행위에 나는 어떤 이름을 붙여줄 건데요? A, B, C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A, B, C를 어떻게 조합해야지 저 점에서 저 다른 점으로 이동하나 봤더니 우선요, A만 4개 모두 사용해 버려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예. 만약에 내가 B를 2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B 2개 쓰면 반드시 뭘 써줘야 돼? C도 2개 써야 돼. 이게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야. 몇 번 사용하냐의 의미예요. 예. 또 다른 경우 없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가기 위해서 얘네를 어떻게 4번을 사용해야 갈 것인가? A 2번, B C. 그렇지. A 2번에 B 1번, C 1번 사용하면 되지. 이해되나요? 예. 이건 이런 의미야. A 2번에 B 1번, C 1번은 뭐냐면요. B부터 쓰고 A 2번 쓰고 C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아직 선생님이 그냥 이런 걸 사용하면 돼까지만 얘기한 거지. 순서를 결정했다, 안 결정했다? 안 결정했다. 또 다른 경우. 가능한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끝난 거야. 되겠습니까? 끝났네. 그러므로 이제 문제를 봅니다. 자, A만으로 가는 경우에요. 4개를 순서 있게 일렬, 4개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했는데, 예. 똑같은 게 동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순서 없애줬죠? 예. 더하기. 예. 4개의 문자를 배열했는데 똑같은 문자가 2개, 2개. 더하기. 4개의 문자를 배열했는데 똑같은 문자가 2개. 그래서 1 더하기. 얘는 4, 3, 2, 1. 6가지니까 예. 얘는 4, 3, 12. 그래서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1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수능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돼요. 왜 수능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사용되냐면 이런 개념까지는 뭐야? 얘는 순수한 개념의 영역이야. 개념으로 동자 순열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찾아내는 건 뭐야? 쉽든 어렵든 너희들의 머리야. 그치? 그래서 적당한 개념과 적당한 머리. 수능은 이런 패턴의 문제를 엄청 좋아한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동자 순열. 예. 길찾기 문제나 저렇게 이동하는 문제는 동자 순열과 관계가 있어 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예, 우리 위에 입체도형에서의 동자 순열 문제 눈치채셨어요? 얘도 동자 순열일 것 같이? 예, 얘는요 행위가 몇 개 행위가 나와야 돼요? 3개의 행위. 가로 세로 높이 행위. 그치? 그러므로 너희는 얘 딱 보자마자 예, 몇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줘야 돼? 6팩토리얼을 3팩, 1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왜 이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저희 가로 세로 어떻게 예, 볼게요. 바로 요행이에요. 가로로 가는 걸 A라고 한 거고, 예,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한 거고, 위로 가는 걸 C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어떻게 가든 3개, B는 무조건 1개, 최단 거리니까, 그리고 C는 무조건 2개가 있을 거야 라는 개념은 되겠습니다.